뭐야, 다 이거만 나온 거야? 원리학회네, 원리학회. 이걸 이제 다 오신 거 아니에요? 이거 까주고 아, 배는 가위죠? 자, 원리학회 해보게. 수직이 있어요. 원리학회. 있겠지. 있겠지. 지금 뭐 봐야 돼? 안 봐도 상관없는데? 원리학회야.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의 학회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돈 맡겼을 때 그 이자 붙는 그거 말하는 거거든. 이자 붙는. 일단은 이자가 책정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단순한 이자 계산, 단리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복잡한 이자 계산, 복리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단리법은 그러니까 둘의 차이는 어쨌든 그 원금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잖아. 원금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건데 단리법은 원금이 일정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복리법은 달달이 이자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원금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리법이라는 건 뭐 이자율을 R%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단리법은 처음에 뭐 원금을 10,000원을 집어넣으면 10,000원 집어넣고 이자가 1%라고 칠게. 1%면 짜냐? 아무튼 그냥 1%라고 쳐. 그러면 이게 한 달이 지나면 요 10,000원의 1%인 1,000원이 붙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1,000원이 붙어갖고 10,000원에다가 더하기 1,000원이 붙는 거야. 한 달이 또 지나도 마찬가지 계속 1,000원이 붙어. 그러니까 12,000원. 10,000원이에요? 10,000원의 1%면 100원이지. 미안해. 화도 내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 10,000원에다가 100원이 붙는 거야. 그 다음에 또 100원이 붙어. 그러니까 200원. 10100에다가 또 100원이 붙어. 그 다음에 10200에다가 또 100원이 붙는. 영원히 100원만 붙는 거야. 영원히. 이게 단리법이야. 근데 복리법은 처음에 10,000원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100원이 붙어가지고 10100 돼 있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요거에 대한 1% 10100에다가 101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원금이 바로 전달에 있었던 돈, 그놈에 대한 1%가 붙는 거지. 그러니까 복리라는 건 이자가 점점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뭐 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게 복리법이야. 그러면 아니 누가 생각해도 단리보다는 복리가 더 유리한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부분이 복리야. 대부분이. 근데 단리가 아직 남아있는 이유가 있으니까겠지. 뭐냐면 요거는 중간에 돈을 안 찾으면 복리가 무조건 유리하잖아. 근데 중간에 돈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막 진행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뭐 다인이가 돈을 맡겼는데 갑자기 5,000원이 필요한 거야. 하고 중간에 5,000원을 찾았어. 5,000원을 찾았어도 이자는 계속 100원이 붙는 거야. 단리법은. 그러니까 원금이 좀 줄어들었더라도 처음에 책정해놓은 이자가 변하지 않는 거지. 근데 얘는 중간에 5,000원을 찾아버리면 원금이 확 줄잖아. 그럼 붙는 이자도 확 줄어버리겠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런 차이가. 이게 이제 일단 복잡한 이자 계산이냐 단순한 이자 계산이냐 해갖고 단리법과 복리법이 있는데, 단리법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복리법이 좀 복잡해가지고 이제 이 복리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지. 문제로 나올 만한 걸로 생각을 할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기수불이라는 거하고 기말불이라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기수불을 기말불 할 때 이 기자는 이자가 붙는 기간이야. 이자가 붙는 기간. 저 숫자는 대가리 숫자. 초반에 넣는다는 거지. 초반에. 이자가 붙는 초반에 돈을 넣는다는 거고, 기말불은 이자가 붙는 시점에 돈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은 이자율이 달달이 붙는 이자율이라고 하더라도 달로 계산하지 않아. 만약에 20일 동안 은행에 넣어놓으면 20일에 해당되는 이자가 붙는다고. 월 이율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월 이율이 1%면 그놈의 3분의 2만 붙는 거야. 20일 동안 은행에 넣어놓으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이자는 무조건 한 달을 채웠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어. 현실성이 없어가지고 별로 안 나와. 이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고 이 복잡한 수식에 대해서 은행원들도 모른다고 생각해 나는.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 데스크에 앉아있는 그 은행원들 있잖아. 멱살 잡고 이거 말해봐 하면 못 풀어. 아마도.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다. 그냥 프로그램에 집어넣는다고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지 절대로 그 사람들도 모를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의미가 없다고. 이걸 문제로 시험에 낸다고 하는 건 진짜 애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삐진 거야. 사오고. 삐져갖고 괴롭히려고 내는 거야 진짜로. 아니면 작년에 안 나왔는데 지금 23년이잖아. 홀수해에는 좀 문제가 쉬우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22, 23, 24를 보면 22랑 24가 좀 어려웠거든. 23문제로 상대적으로 쉬웠어. 근데 원리학계가 있거든. 또 그런지도 몰라. 홀수의 뭐 저주 같은 거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 근데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 끄트머리 말미라고 하잖아. 이달 말 그런 거. 말자가 뭐 이건 그냥 말이라고. 이렇게 쓰면 할 걸? 맞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러니까 마지막을 말하는 거지. 어쨌든 요건데 그러니까 기수볼부터 생각을 한다고 칠게. 그리고 이것들은 달달이 기간마다 항상 돈을 넣는 거야. 기간마다 항상 돈을 넣는 거고 다 모였을 때를 본다기보다 중간에 이자가 한번 딱 붙었을 시점에 한번 관찰을 하는 거야. 얼마나 모였지? 라는 생각으로. 그게 원리 합계인데 자, 기수볼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초에 A1을 넣을 거야. A1. 그리고 두 번째 초에도 A1을 집어넣어. 세 번째 초에도 A1을 집어넣어. 그래갖고 또로로로 가면 N번째 초가 있을 거야. 이때도 A1을 집어넣고 항상 관찰하는 시점은 이자가 붙는, 이자는 항상 말에 붙어. N번째 말에 이 돈이 어떻게 됐는지 관찰을 하는 거야. 그러면 맨 처음에 넣은 돈은 한 달이 지나면 두 번째 초가 되면 원래는 첫 번째 말에 이자가 붙었지만 바로 다음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초에 그 어제 붙어있는 이자가 남아있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요거는 A1에다가 R%가 붙기 때문에 1 더하기 100분의 R이 되겠어. 두 번째 이자가 두 번 붙으면 1 더하기 100분의 R의 제곱이 돼 있어. 쭉 가가지고 3일 때 2고 2일 때 1이니까 N일 때는 N 빼기 1이겠지? 요때는 A에 1 더하기 100분의 R에 N 빼기 1제곱 돼 있을 거야. 두 번째 는도는 얘보다 이자가 한 번 덜 붙어야지. 그지? 두 번째 넣었으니까. 그래서 A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R에 N-2제곱 돼 있는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 근데 이때 관찰하는 게 아니고 이때 관찰한다고. 한 달이 더 흘렀어. 그럼 요거는 A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R에 N제곱 돼 있는 거고 얘는 A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R에 N 빼기 1제곱 돼 있는 거고 세 번째 는도는 A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R에 N 빼기 2제곱 돼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는돈도 이자하고 붙어 있는 거지. 마지막에 는돈도 A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R 돼 있는 거야. 요게 지금 원금과 이자들의 합인 거야. 이걸 구하는 거야. 이거의 합을. 그러면 이게 제일 작으니까 이게 첫 항이겠지. 공비는 1 더하기 100분의 R이겠네. 그래서 이놈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이게 원리합계라고. 기수불의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 해갖고 공비분의 공비 빼기 1분의 첫 항에 이자가 붙어 있는 거지. 그리고 1 더하기 100분의 R에 N제곱 빼기 1 모양이 되는 거지. 요게 원리합계야. 기수불에 대한 원리합계. 근데 이제 기말불이 되면 돈을 넣자마자 이자가 붙을 리가 없잖아. 한 달이 흘러야 이자가 붙어. 그러니까 이제는 초가 아니고 요 말에 첫 번째 말에 A1을 넣은 거야. 그러면 두 번째 말이 돼야 이자 한번 붙어 있어. 세 번째 말이 되면 이자가 두 번 붙어 있어.
그리고 n번째 말이 되면 이자가 이렇게 n 빼기 1번 붙어 있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 한 번씩 적게 붙어 있는 거고 이놈도 1 더하기 100분의 R에 n 빼기 3제곱 되겠는 거야. 그리고는 마지막 돈을 넣자마자 확인해 보는 거야. 첫 항에 이자가 안 붙어 있다고. 첫 항. 그러니까 기말불에 대한 원리학계라고 한다면 1 더하기 100분의 R 빼기 1분의 첫 항이 그냥 A야. 그리고는 1 더하기 100분의 R에 n제곱 빼기 1로 된다는 거지. 둘은 똑같은데 첫 항에 이자를 붙일 거냐 안 붙일 거냐. 기수불은 첫 항에 이자가 붙었다. 기말불은 안 붙었다. 내 생각은 이거 나올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15번을 보면 이제 15번을 보면 월 이율 2%고 복리로 초에 30만 원씩 넣었대. 초에 30만 원씩 넣어갖고 24개월 말까지 적립한 원리합계를 구하래. 그러니까 지금 A라고 말하는 게 30만 원인 거고 그 다음에 기간이 24, N이 24예요. 그냥 집어넣어. 요거 이제 1 더하기 100분의 R이 2니까 1.02지. 1.02. 그래서 그 원리합계를 구해보면 여기가 1.02 빼기 1분의 첫항 30에다가 1.02가 돼 있고 그리고 1.02에 24제곱 빼기 1 이렇게 끝난다고. 그러니까 0.02가 되지? 0.02 그리고 이거 1.0에서 분모 분자에 100곱 뺐다고 생각을 하면 2분의 30 곱하기 102 그리고 1.02에 24제곱을 이거를 1.6으로 보래. 1.6 빼기 1하니까 0.6 된 거지. 그러면 이렇게 51이고 요거 두 개 곱하면 18이잖아. 18. 그래서 18 곱하기 51 하면 된다고. 10,000원 되겠지. 이거 해보면 되잖아. 해보면은 8을 곱하니까 8, 8, 8, 40에다가 51에 918만 원 돼 있는 거지. 918만 원. 1번이라고. 오케이?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좀 복잡하게 다른 거랑 엮어서 문제를 냈었는데 지금은 뭐 낸다면 그냥 요 정도 내지 않을까 싶어 나는. 요 정도 내지 않을까 싶거든. 만약에 이제 할부랑 엮은다면 진짜 생각이 없는 거야 선생님. 그러니까 그래도 혹시나 해서라도 말을 해야 되나? 할부를? 많이 다르다기보다 자 우리는 그 뭐냐 홈쇼핑 보면 무이자 할부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지. 네. 무이자 할부 이런 거 나오거든. 근데 6개월. 다 거짓말이야. 진짜요? 다 거짓말이야. 방금 사기 쳐도 돼요. 아니 그 사기는 아니거든 사실은. 그냥 우리가 느낄 때 무이자인 거지. 지네가 말하는 무이자와 법적인 무이자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그 3대 거짓말이라고 있거든. 3대 거짓말. 한국의 3대 거짓말. 첫 번째가 그러니까 옛날 거 두 버전으로 3대 거짓말. 첫 번째가 처녀들이 시집 안 가 하는 거. 사실은 가고 싶어 죽겠거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장사꾼들. 아 이거 손해인데 하면서 가는 거 있잖아. 세 번째가 노인들. 아 얼른 죽어야지 하는 거. 나 오래 살고 싶어. 죽기 싫어. 이게 3대 거짓말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다잖아. 첫 번째가 국회의원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웃기고 있네. 두 번째가 그 밖에 그 개 끌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세 번째는 여전히 장사꾼들이야. 장사꾼들은 여전히 손해내라고 손해 안 받을 때 절대 손해 안 받는다고. 자 예를 들어서 홈쇼핑 그러니까 다인이가 홈쇼핑을 봤어. 홈쇼핑을 봤더니 그 뭘로 하지? 남자친구 돈으로 팔아? 뭐 그냥 뭐 안경. 안경이 있다고 쳐. 안경. 신제품 안경이 있어. 그리고 지금 신제품 안경을 120만 원에 판대. 몬스터네. 정가 120만 원. 정가 120만 원. 근데 파격 세일 해갖고 지금 당장 일시불로 사면 100만 원에 팔겠대. 일시불 100만 원. 80만 원이요? 100만 원. 근데 12개월 할부를 하면 그냥 달달이 10만 원씩 내면 된다는 거야.
무이자 할부하면서. 그러니까 뭐 120만 원을 12로 나누면 10만 원이잖아. 이자가 안 붙은 것처럼 보여. 10만 원씩 12번 모으면 120만 원이니까. 근데 또 거기다가 뭐 무슨 혜택 파격 세일 해갖고 9만 원에 해주겠네. 12개월 할부인데 9만 원이면 왠지 싸잖아. 그잖아. 뭐 거기서 9만 8천 원 뭐 이렇게 하겠지. 그지? 손해를 감수하고 뭐 마지막 기회 뭐 이런 거 하나 뭐 이런 거 해. 근데 안 그렇다고. 구멍이야. 구멍이야. 왜냐면 이제 할부는 물건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 받은 시점을 초라고 생각을 할게. 초. 뭐 이자가 붙는 초야. 그리고 이제 돈은 그달 말부터 9만 원씩 내래. 숫자 들어보니까 그냥 10만 원으로 할게. 숫자가 좀 들어보니까 10만 원으로 할게 그냥. 이렇게. 상관없잖아. 그럼 원래 세비는 쓰고 있잖아요. 130 왜 그럼 좋아? 아 진짜. 이랬다고 쳐. 자 그러면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해가지고 12개월 해보라고 했으니까 12번째 말에 돈 10만 원 넣으면 끝나는 거지 우리는. 네. 그지? 이때 10만 원, 이때 10만 원, 이때 10만 원 넣어가지고 이때 10만 원 넣으면 딱 끝나는 거야. 근데 이자율이 뭐 R%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홈쇼핑에다가 이제 거래를 하더라도 이 회사랑 바로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야. 어떤 은행에 입금하라고 해. 은행에. 일시불도 은행에 입금하세요. 할부도 은행에 입금하세요. 은행을 끼고 간다고. 그 은행의 이자율이 R%라고 칠게. 그러면 요놈 첫 번째 말에 돈 넣은 놈 12번째 말 되면 이자가 11번 붙어있겠지. 그지? 이자가 11번 붙어있어. 11번. 그래서 여기는 10 곱하기 100분의 R에 11제곱 돼 있어. 요거는 10제곱 돼 있을 것이고 이거는 9제곱 돼 있겠지? 요 놈의 합을 본 거야. 기말불에 해당되는 원리합계지. 그지? 그러니까 요 놈은 100분의 R 분의 첫 항은 이자가 안 붙어 있는 1 더하기 100분의 R에 12제곱 빼기 1이 값으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회사가 가져가는 돈은 이거야. 할부로 샀을 때. 일시불 100만 원이라며? 근데 이 100만 원도 그 회사가 바로 가져가는 게 아니야. 지금은 초라고 했잖아. 첫 번째 초에 이 100만 원을 은행에 집어넣어. 그럼 이게 차곡차곡 이자가 붙는 거야. 헐. 은행이, 그러니까 회사가 가져가는 돈은 1년 후에 가져갈 돈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갖고 요놈이 100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R에 12제곱 돼 있어. 사기꾼이네. 그래서 이거랑 비교해보면 유사해. 유사하다. 거의 같아. 나쁜 놈들은 이게 더 비쌀 거야. 더 싸게 산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사실은 더 비싸게 산 거야. 대부분의 일시불 이게 더 비싸. 할부를 해야겠다. 쇼핑 안 사게. 마음대로 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똑같이 나올 수 있어. 똑같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뭐 R%를 구하는 건 R이 뭔지를 구하게끔 내가 문제를 냈지만 R을 구하는 건 많이 힘들잖아. R을 구하는 건 많이 힘들 거야. 그래놓고 이제 R을 알려줘. 예를 들어서 1%라고 쳐. 1%라고 쳐. 그러면 여기가 여기의 모양새가 여기는 10 곱하기 1.01에 11제곱 돼 있을 것이고 여기는 10 돼 있겠지. 요놈의 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1.01 빼기 1, 0.01분의 10만 원에다가 1.01에 12제곱 빼기 1 이렇게 나와. 요거의 값은 알려주겠지. 이거의 값은 문제에서 알려줄 거야. 그놈 그러면 자 일시불이 얼마면 이걸 A1이라고 할게. 일시불이 얼마일 때 내가 장사꾼이야. 손해를 안 볼까요? 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것이 이제 여기다가 A1을 넣었으니까 초에 A1을 넣었으니까 이게 이쪽으로 오면 A 곱하기 1.01에 12제곱 돼 있겠지.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렇게 A 값을 정하라고 할 거라고. 어렵게 낸다면. 1.01에 12제곱은 알려줄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1.01에 12제곱을 이거는 정확한 계산은 아니니까 1.1이라고 칠게. 예를 들어서 1.1이라고 치면 지금 A 곱하기 1.1 하고 이거
0.01분의 여기가 1.1이니까 0.1이 갖고 1이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여기 지금 100이잖아. 100. 그럼 A는 1.1분의 100보다만 크면 돼. 그럼 장사꾼이 손해보는 게 아니야. 이렇게 낼 수도 있다는 건데 아마 이렇게 안 낼 거야. 왜? 선생들이 설명을 해줘야 돼.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원리학기에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는 학교는 못 봤어. 왜냐하면 의미 없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아까 그 기수불 기말분만 설명하고 말 거라고. 학교에서 수업했냐? 기수불 기말분 그러니까 그 원리학기를. 그때 잘 들어보라고. 이거를 설명했다면 이거 1시간은 걸려. 1시간 내내 원리학기 설명해야 이거를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아마도 그냥 기수불 기말불 공식만 알면 될 거야. 이거랑 똑같은 15번하고 똑같은 형태로. 근데 아마도 기수불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바로 원리학계였어요. 옛날에는 이제 죽일 뜻이 많이 됐어. 죽일 뜻이. 그것보다도 복잡하게 내버리면 그거는 진짜 선생님이 정말 나쁜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24년 거. 없지. 24년 거 나는 있나 보다. 사진 찍어서 보여줄까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나도 있는 거. 같은 목숨은 나도 갖고 와야 된다. 사진 찍어. 이거 뭐가 못하겠어. 있어. 24년. 24년도로 스타일 24년 친구들. 누가 가져가고 24년 거 내가 다 불러 안 불러줬지. 24년? 너무 추천이 돼 있는데. 24년 거 그러면 답만 갖고 올게. 답은 불러줘야 진짜 모르겠어. 어떻게 된 거지? 쉬는 시간이야? 기억이 나요.
그래야 질문을 받을 거 아니에요. 빵점이요, 빵점. 설마. 백지니까. 네. 이상하지 않을 걸. 아니 근데 풀렸을 때 찾는 게 진짜 이상하다니까. 너무 이상해. 아니 마음대로 푸니까 그렇지. 우리 예수님 그랬어. 어? 아 진짜 이건 풀렸는데. 아 이거는 이거다. 5번에 5번, 10번에 2번, 6번에 4번. 제가 쌤이 선물을 이거 나 풀었어. 왜 틀렸지? 수영이 설명해 줬는데. 글씨잖아. 아 맞네 이거 나 그때 계산 그거 선수. 내 글씨가 떡하니 있는데 지금 아니 아시는데 이거 제가 풀었잖아요. 저 진짜. 내 글씨가 떡하니 아니 있는데 그래서 지금 쌤한테 제가 이거 이렇게 풀어도 되냐고 물어봤었어요. 이거 콘센트로 알아요. 자 질문 받자. 질문하시오. 저 16번이요. 16분은 훅 넘어가도 되는 거야. 아 앞으로 다 가요? 근데 앞에 막 4번이 막 3번, 4번이요. 다행히. 3번은 진짜 산수잖아. 20 더하기 20 더하기 20이구만. 20으로 주문이야. 아니 AK가 20이고 BK는 2배 하니까 20이고 이게 20번 나왔으니까 20이잖아. 60이구만. 왜 41이 나온 거야? 4번은 그냥 유리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앞에 2개 남고 뒤에 2개 남겠네. 또 아니 7번이요. 6번. 동그라미가 있었는데 여기에 삼각형 하나 들어가 있고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A, C, D 여기가 5고 여기가 7이야. 그리고 A, D, C, A, D, C 그거를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가 5분의 3인 거지? 그럴 때 AC 요거 뭐래? 여기 7이라고 했대. 여기는 180 빼기 세타 아니야? 우리 강민아 예.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니까 요각은 180 빼기 세타지? 네. 그래서 요놈은 K제곱은 5의 제곱, 7의 제곱 빼기 2배의 5 곱하기 7 곱하기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그럼 요거 보니까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처럼 보이지? 그러면 결국에는 25, 49 빼기 여기에 70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4겠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가 14니까 결국에는 25 더하기 49 더하기 4, 1, 4, 4, 4, 16, 56 더하면 얼마냐 이게? 105, 130 또 질문! 없나? 4번. 14번. 지수함수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y는 2의 x제곱으로 된 지수함수가 있어갖고 여기가 지금 x는 n이라는 놈이야. 여기에서 정삼각형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정삼각형을 만들었다고 쳐.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 거야?
한 변의 길이가 AN이 된대. 한 변의 길이가 얘가 AN이야. 이놈의 둘레의 합. 그러니까 BN이라고 할 수 있는 건 3배의 AN이거든. 선생이니까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니요? 아니 요 길이가 여기 가표가 n, 2의 n제곱일 거야. 그럼 이 길이가 2의 n제곱인 거지. 그러면 1대 2대 루트 3 아니야? 1대 2대 루트 3이니까 2대 루트 3은 an 대 2의 n제곱. 그러면 외항과 외항 생각을 하면 루트 3an은 2의 n 더하기 1제곱 an은 3분의 루트 3 곱하기 2의 n 더하기 1제곱 bn은 그거의 3배 루트 3 곱하기 2의 n 더하기 1제곱이지. 10항까지 합을 구하래. k가 1부터 10까지 가는 bk. 그러면 요거 공비가 2잖아. 2 빼기 1분의 첫 항 1 넣었을 때 4루트 3이지? 4루트 3 2의 10제곱 빼기.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해야 돼. 102 3이니까 4루트 3 곱하기 102 3 그러면 4092에다가 루트 3? 나 이거 너무 못 풀 것 같은데. 또 질문! 없다고? 이렇게 엄청 많은데. 다이아. 16번. 16번? 15번도 못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못할 것 같은 건 뭐야? 해주세요. 1%의 힘. 우리는 쉽게 나와도 문제고 어렵게 나와도 문제인데 수원부터는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참 물을 안 해. 물을 안 해. 맨날 물어 다니긴 하고 진짜. 네. 인정. 클린이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쌤 죄송해요. 수요일날 오라고 해도 뭐 일주일 동안 계속 학원을 다녔는데 수요일은 쉬어야 되는데 또 연병하고 진짜. 언제 올까요? 수요일요. 써볼게요. 잠깐. 너 그래도 수요일날도 소식하는 거 가는다고 하고 계속 16번 K라는 애가 있었는데 요게 마이너스 2파이에서 0 사이야. 이거 너무 어려울 텐데 이거. 근데 15번 어려워요. 아 15번이었나? 15번. 15번은 쉬운데. 자, x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2분의 1x 빼기 n은 0이야. 두 근을 an, bn이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 두 근의 곱 아, 마이너스 n이잖아. 근데 an분의 1 더하기 bn분의 1이면 딱 나왔네. 통분이네. an, bn분의 an 더하기 bn이니까 bn분의 얘 그러면 n과 n 더하기 2분의 1 되는 거 아니야? 두분분수네. 오늘만 두분분수 몇 번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지. 얘를 1항부터 8항까지 더하래. 시그마 k가 1부터 8까지 가는 2분의 1은 앞으로 빼놓고 k분의 1 빼기 k 더하기 2분의 1이야. 둘 차이 나잖아. 그거 1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3 집어넣으니까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8 집어넣으면 8분의 1 빼기 10분의 1인데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2개 남아있다고 2개. 그럼 끝에도 2개 남아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로 묶어가지고 1 더하기 2분의 1 투머리 9분의 1과 10분의 1 남는 거. 통분해야지. 통분은 알아서들 하시고. 그 다음에 16번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16번은 이거는 조금 유명한 문제여가지고 또 나오지는 않을 테지만 문제가 안 나와요. 한 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자연스러운 문제라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좀 뭐랄까 짜집기한 문제라고 해야 되나? 이 문제를 위한 문제라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꺼내기는 좀 그렇지. 그러니까
올해 선생님이 이 문제를 몰라. 그러면 낼 수도 있지. 근데 설마 작년 문제를 모르려고? K부터 2분의 3파이까지를 봤을 때, 요 범위를 봤을 때 코사인 X하고 사인 5분의 파이를 더하면 0보다 작대.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이 2파이 빼기 알파에서 알파 사이 구간 한 개만 딱 나온 거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 개만 딱 나오게끔 X, 그러니까 저 K를 정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요 놈이 요거는 숫자잖아, 숫자. 요거는 숫자지 분명히. 그래서 코사인 X라는 놈이 마이너스 사인 5분의 파이보다 작다라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함수를 생각을 하면 이게 요렇게 생겼거든. 여기가 지금 2파이잖아. 근데 지금 저 K부터 갈 건데 K가 마이너스 2파이까지로 돼 있으니까 반대쪽도 생각을 해본 거야.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되겠다고 쳐. 근데 이제 사인 5분의 파이면 사인은 어차피 코사인이랑 함수 모양이 똑같은 건데 여기가 예를 들어 그냥 5분의 파이라고 할게. 여기에서 이만큼 간 놈이지. 맞죠? 사인 5분의 파이. 그러니까 여기서 5분의 파이만큼. 이거랑 합동일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사인 5분의 파이에 해당되는 값이야. 여기가. 그러면 요것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코사인을 어디까지 보라고 했냐면 2분의 3파이까지 보래. 2분의 3파이가 여기잖아. 그래 놓고 이것보다 요 놈보다 아래쪽의 그림을 찾으라는 거지. 일단 오른쪽만 보면 여기까지 함수를 왼쪽은 어디까지 볼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무조건 보는 거 아니야. 2분의 3파이까지 보라고 했으니까. 그럼 무조건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놈은 무조건 들어가지. K가 뭐든 간에 K가 0보다는 작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거야. 적어도 K가 0이라고 쳐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만큼을 보는데 그 중에서 이것보다 작은 여기를 보는 거니까 무조건 여기 나오지. 무조건 여기 나온다고. 근데 여기 또 있어. 여기가 또 있다고 지금 이 부분이 또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요 K가 여기 있으면 저 범위가 안 들어가잖아. 여기 있어도 안 들어가잖아. 여기 있어도 안 들어가. 근데 여기 있으면 범위 한 개가 더 나와야지. 그지? 근데 범위가 한 개뿐이야. 어디 갔어? 한 개뿐이야. 얘는 얘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다면 K는 여기가 지금 요 가로 길이가 5분의 파이겠지? 그리고 여기는 2분의 파이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빼기 5분의 파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분의 7파이. 그놈에 해당되는 건데 K값이 이것보다 왼쪽으로 가버리면 이것보다 아래쪽을 만족하는 범위가 한 개 더 나온다. 이것보다는 오른쪽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K라는 놈은 마이너스 10분의 7파이보다는 무조건 커야 된다는 거야. K 구하래. K 오잖아. 그래서 그렇다는 거지. 보이죠? 없으면 이거 내가 주려고 하는 거 숙제거든. 숙제 지금 좀 하다가 가자고. 오늘은 남기지 않겠어. 하지만 금요일부터는 매일 조금씩 시험을 봐갖고 예전처럼 남길 거야. 오늘까지는 남기지 않겠어.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이거 풀어봐. 이거 숙제야. 일부러 문제수 많은 28문제짜리야. 숙제라서 앞에서부터 풀어봐. 근데 주기 최대가 최대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니요. 이거 뭐 너무 쉬워서라는 거야? 아니면